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는 반려견과 외출하실 때 목줄 길이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지 않아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또 승강기 같은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아서 통제하는 등 안전수칙 꼭 지켜주셔야겠습니다. 2월 10일 목요일 투데이샷 첫 소식입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직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 확정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의 각종 의혹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남양주시 6급 공무원에 대한 경기도의 위법한 징계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을 하면서 소송이 종결된 바 있는데요. 조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 배우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묻고 싶다며 경기도는 우리 시와 직원에게 적용했던 기준 그대로 한치의 의혹 없이 담당 감사관과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연수구갑 당원협의회가 송도국제도시와 인천시청 사이에 수인선 환승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연수갑 당협은 GTX-B 수인선 환승역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가두 서명운동을 실시했는데요. 당협은 수인선 환승역이 추가될 경우 연수구 원도심 주민뿐 아니라 용학지구를 비롯한 미추홀구와 남동구 주민들까지 서울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진위 관계자는 GTX-B 노선의 수인선 환승역 추가가 향후 당 차원의 공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내 보건소 대응 인력의 절반가량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은 지난 1월 18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보건소 인력 517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코로나19 심리 방역을 위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응 인력에 즉각 도움이 필요한 고도 스트레스 상태는 전체의 약 49%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직종별로는 간호직이 58.7%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현재 보건소 인력 규모로 국내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이 가능한지 묻는 말에는 응답자 72.9%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수원, 고양, 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시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어제 경기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2년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위한 입법 지원 등의 안건을 의결했는데요. 협의회 대표회장인 허성모 창원시장은 특례시 출범을 시민들이 체감하기엔 아직 부족한 상황으로 항구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제주도 세종시 사례처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안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계층 약 15만 8천 명에게 제4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오늘 유튜브 정책 브리핑을 통해 이번 지원금은 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설계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는데요.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 약 11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 제한 업종과 관광업체, 특수고용직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약 4만 8천 명에게 1인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오늘 체감온도는 비교적 따뜻했지만 경기와 인천 지역은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건조한 데다 일교차까지 크게 벌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날씨인데요. 당분간 외출하실 땐 황사 마스크 착용하시면서 호흡기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